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늘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래머홀릭 어느덧 2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종강이 별로 남지 않은 상태고요. 힘내셔서 우리 완강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저는 말씀드렸던 형용사와 부사를 함께 설명할 영어 영역의 브로슬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형용사 부사편은 교재 60페이지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페이지를 갖고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25강까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강까지의 형용사 부사편이 끝나고 26강 도치구문 하나만 더 설명하면 영광의 어법 설명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기출문제 적용 연습해야 하고 구문 독해해야 되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렇게 스케줄을 쫙 보면 아마 형용사 부사편이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영역별 학습법, 물론 우리가 어법반이긴 하고 구문 독해 연계한다고는 했지만 듣기는, 어휘는, 어법은, 구문은, 독해는 궁금해할 걸 위해 시간이 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설명할게 했죠. 아마 오늘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영역별 학습법, 남아있는 150일 전략법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60페이지 형용사 부사 설명하기 전에 오늘 또 늘 그랬던 것처럼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 많이 왔습니다. 쭉 챕터를 나누면 딱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했던 동사편입니다. 물론 이 안에 뭐 간접 의문문 했죠. 뭐 조동사 구문 했죠. 뭐 플러브나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요 사이에 구어절도 했었고요.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주어 명사절, 뭐 명사구, 그리고 명사를 다시 수식하게 되는 형용사구, 형용사절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밑에 챕터로 내려오면서 다기능 구조의 이해는 얘들아 머리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사실은 시제편 생각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suggest, insist 기억나요? 어떨 땐 시제, 어머 화면에 보니까 이거 알이랑 뭐 한복 같기도 하고 이쁘네요. 그쵸? 자, 이 뭐 시제편에서 suggest, insist 같은 경우 시제 일치를 하냐 안 하냐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었습니다. 가정법 시제편에서 왜 생략할 게 없어요. 단순하게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를 넘어서서 이게 혼합 가정일 수도 있었고 도치 가정일 수도 있었고 아예 if가 생략되어 있는 if 대용어구의 시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문장 형식편 10가지까지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았었는데요.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는 동사들 기억나요?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의 동사들은 오형식으로 썼을 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다. 네가 진짜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it 세우고 투부정사 뒤로 뺀다 하면서 했던 그리고 각각 이 안에 형식별 동사들 암기한 것도 꽤 많았습니다. 분사와 관계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분사의 오류 정리하면서 너는 왜 ing, pp만 나오면 분사라고만 생각하니? 동명사 ing일 수도 있잖아. 과거형 동사 ed일 수도 있잖아. 문장에 동사 일단 먼저 하나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 그래야 분사 pp를 쓸지 동사 ed형을 쓸지 나와. 너는 왜 언제나 ing는 뭐 분사라고 하면서 어쩔 땐 또 동명사라고만 하니? 그러면서 오류 정리했던. 그리고 분사의 6가지. 분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했는지만 말해줄래요?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 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가. 근데 여러분 자꾸 틀리니까 목적어를 제가 뭘로 가정하라고? 주어로 가정해서. 감정 형용사라면 주어가, 사역이나 지각이라면 목적어가 각각 능수동을 결정하고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하는 거였다라는 얘기. 해석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막판에 장가 탕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관계사 판별법 7가지. 막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선행사 없고 완전,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부사 선행사 있고 완전 이런 거 막 정리하고 마지막엔 관계사 오류, 선행사만 있고 없고를 갖고 판단하면 안 돼. 선행사는 생략도 가능해 관계부사에선. 뒷문장 완전히 불완전인지 그게 더 중요해. 이런 얘기들 하면서 넘어왔었죠. 그게 사실은 앞부분은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 구성 아니기도 했고요. 동사편 제일 중요하니까 동사 먼저 해야지. 그리고 넘어와야지 했다가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뒤로 가면 현저하게 완강률 떨어지니까 중요한 거 앞에서 다 해줘야지 하면서 넘어왔어요.
그리고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멋들어지게 뒤에 이제 형용사, 부사, 도치까지 완벽하게 완강하시겠죠. 투부정사와 동명사편 최근 거 얘기해 볼까요? 목적어 자리에 to만 써야 하는 동사들의 묶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다 내십시오. 5가지 있었습니다. want to, decide to, hope to, wish to, pretend to. ing만 써야 되는 것도 한 6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enjoy, finish, avoid, mind, deny, give up 이런 거. stop to냐, stop ing냐, try to냐, try ing냐, to 쓸 때와 ing 쓸 때가 해석이 달랐습니다. forget, remember, regret 같은 동사들 to나 ing 둘 다 쓸 수 있지만 to를 쓰게 되면 뭐뭐 할 것을 이라는 뜻이었고 ing를 쓰게 되면 뭐뭐 한 것을 이라는 뜻이었으니까 또 의미상의 해석 차이로 답을 찾아오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원래 투부정사는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맞는데 전치사 to가 예외적으로 있으니 look forward to ing, be used to ing, 뭐 devote oneself to ing, when it comes to ing 이런 전치사 구문은 따로 외워줘야 돼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저번 시간이 등위 접속사 이야기였습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무조건 to, ing 이런 거 쓰는 거 이제 우리 너무 유치하다. 하지 말자. 밑줄이나 박스 앞에 and나 but이나 or가 놓여 있다면 너한테 한 99%의 확률로 등위 접속사 묻는 거거든? 그러면 동사 개수세. 본동사가 하나면 네가 좋아하는 구문 맞추면 돼. to, ing 뭐 이런 거. 본동사가 2개라면 동사끼리 시제 맞춰야 돼.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였죠. 원래 구문 맞추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접속사와 전치사 이건 여러분들 뭐 비슷하게 생긴 because냐 because of냐 according to냐 according as냐 뭐 do냐 in spite of냐 이런 거예요. 해석이 똑같은데 주어 동사를 갖춘 절 쓸래 접속사라면 전치사라면 명사 쓸래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제가 유독 while하고 during 얘기는 했었습니다. 뒤에 ing 형태가 올 수가 있다. 그러나 요건 좀 조심해야 된다. ing라고만 하면 무조건 명사라고만 생각하지 마. 명사라면 물론 전치사 during이 정답이겠지. 그런데 주어하고 비동사를 생략하고 ing 진행형 형태만 남은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주어하고 비동사가 형태는 형용사라면 그땐 정답이 while이 될 수도 있어. 나 같으면 시험 문제 because냐 because ofly냐 이런 건 너무 유치하지 않니? 그런 건 안 낼 것 같아.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3점으로 주겠지. 그런 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던 게 다 저번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학습 목표 말씀드렸던 형용사 부사편이요. 형용사 부사편은 제가 오늘 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하겠다라고 미리 공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60페이지 펼쳐두시고요. 지금부터 또 설명의 시간 가질 겁니다. 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또 칠판만 보시면서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부사편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신 것처럼 아마 1, 2, 3, 4, 5, 5가지가 분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아마 또 3개 정도 설명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 또 칠판 3통 쓰면 1시간이 쭉 넘어갈 겁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용사와 그리고 부사 총 5가지로 제가 정리하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배웠었습니다. 뭐였었냐면 첫 번째, 지금 필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셔야죠. 우리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기억납니까?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이 뭐였죠? 네, 보어 자리였습니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뭐였죠?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합니다. 명사와 형용사. 명사는 어떨 때 쓰는 거였죠? 네, 직업이나 신분 나타낼 때 주로 쓴다 했습니다. 자,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상태 나타낼 때 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이 형용사 자리, 즉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야 하는 자리가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훨씬 더 이쁘다. 해석상 부사가 어울리다 보니까
너한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본다 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이건 원래 배웠던 겁니다. 어쨌든 형용사 부사편 정리하다 보니 형용사 부사 이야기가 또 나온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기억나는 거 이제 다 되세요. appear, become 하면 안 돼요. 걘 1, 2형식 자동사.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비동사, become 동사. 또 뭐 있었더라? 감각 동사. 오케이.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그리고 stay, remain, turn. 요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간 거 맞죠? 감각 동사 다시 풀어주세요, 그럼. 감각 동사 다시 풀면 뭐였더라? look, see,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거였잖아. 이것도 써줘? 오케이? 자, look, see,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감각 동사 이형식 동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교재 60페이지 1번에 써져 있는 게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보어 자리에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다 자연스러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6월달 모평에 고1, 2, 3 뭐 하여튼 셋 중에 하나 모평 문제에 있었던 거 우리가 저번에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문 she stays calm 또는 calmly. 그녀는 평온하게 머물고 있다. 해석상 평온하게 calmly가 훨씬 더 이쁜데 stay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 정답은 calm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됐지? 자자자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헷갈리는 형용사 부사. 에이, 그냥 칸을 나눌까? 오케이. 그러면 좀 저 위에서부터 써야 하는데 감독님이 좀 잘 잡아주십시오. 헷갈리는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고 헷갈리는 형용사 부사. 두 번째요. 이건 제가 예로 들게요. 여러분들 most하고 almost. 해석이 뭐지? 둘 다 똑같아. 대부분 거의 이거예요. 그리고 most랑 almost랑 비슷하고 생김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most는 쉽게 말하면 얜 형용사예요. almost는 부사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아유 너무 유치한 거 하나 써줘. most 쓸래, almost 쓸래 뭐 이런 거야. most, almost companies 뭐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computers. 대부분의 회사들은 컴퓨터와 연관된 일을 한다. 뭐 이런 게 예전에 수능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근데 명사 왔죠. 명사 왔으니까 정답은 뭐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어. most 써야 해. 왜냐하면 most 형용사, almost 부사. 근데 형용사는 얘들아 명사 수식하잖아요. 그쵸? 그 부사는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요.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사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야 명사 빼고 다 수식해 이런 얘기 했어요. 부사는 부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문장 전체도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하거든요. 선생님 전 진짜 almost 하면 명사 쓰고 싶은데 아우 넌 내가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 하지 않니?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써. 그럼 꼭 하고 싶어서 선생님 그럼 가목적어 있을 세웁시다. 투부정사 뒤로 뺍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까짓 거. 부사 다음에 명사 꼭 쓰고 싶니? 그러면 방법을 만들면 되지. 부사는 명사는 수식 못해. 형용사 한 판 쓰면 되지. 부사는 형용사 수식하니까.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쓰면 되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most는 형용사고요. almost는 부사예요. 형용사니까 명사 바로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그 당시에 수능이 most companies 이렇게 간 거고요. 부사 다음엔 명사를 곧장 못 쓰니까 형용사 한 판 끼고 그리고 이제 명사 쓰면 된다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또 기출문제 예를 들게요. most 또는 almost everyone loves me.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loves 3인칭 단수에 s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most 쓸래, almost 쓸래 했으면 둘 중에 everyone 나왔으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이렇게 쓰죠. 그래서 난 또 여러분들이 싫습니다. 대부분들 시험 문제는 또 여러분들한테 most를 쓰라고 유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everyo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특이해서 그걸 복합명사처럼 취급해서요. every 형용사, 모든 부정대명사, 부정이 아니다 부정 말고 정할 수 없다 부정, 투부정사 할 때처럼 부정대명사, 명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복합명사처럼 생각해야 해요. 형용사 한 판 끼고 명사 썼기 때문에 almost everyone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쉬웠던 문제.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도교육청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어. 정확한 예문이 most companies have something to do with computers. 대부분의 회사들이 컴퓨터와 연결된 일을 한다. 뭐 이래서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넘어가면 almost everyone loves me. 요걸 아이들이 통짜로 everyone을 하나의 명사로 보는 거죠. 하나의 명사로 보면 명사 앞에 형용사 most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everyone만큼은 나누셔서 형용사와 명사에 복합된 거구나. 그래서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썼으니까 앞에는 부사가 나와야 하는구나. 요렇게 역공당할 수 있으니 요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기본적으로 most하고 almost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most 형용사, almost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like하고 alike야. 좋아하다. 그러면 이제 심란합니다. 우리 지금 동사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 부사. 알고 계신 것처럼 like, alike,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잖아요. 형용사입니다. like. alike, 부사입니다. 됐죠? 형용사고 부사예요. 그런데 그럼 똑같겠네? 얘는 명사 수식하겠네? 그지? 얘는 부사니까 명사를 곧장 못 써. 네가 또 명사를 진짜 쓰고 싶으면 형용사 한 판 끼고 명사 쓰면 돼. 괜찮아요? 오케이. 자, 예문 쓰겠습니다. She is alike. 그녀는 채연 닮았다. 내가 또 이렇게 써버리면 별론가? 아이들이 나보고 채연 닮았다고 해서. 얘들아 사실은 나이상 그녀가 나를 닮은 거지 내가 그녀를 닮은 건 아니란다. 나 그냥 우리 엄마로 고유명사로 명사로 바꾸겠습니다. 그녀는 엄마 닮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she is alike mom. 했으니까 둘 중에 당연히 정답은 뭐겠어요? 내가 이제 좀 물어보면 약간 이제 나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분명히 아니라고 할 거지. 또 너가 싫다 이러실 것 같고 막. like mom 맞습니다. She is like mom. 뒤에 지금 명사가 왔으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 쓴 거 잘 썼어요. 그러면 요 예문을 제가 다시 바꿀게요. She 또 이러면 똑같지 않다 이렇게 헷갈리실까 봐. 자, she is She and mom 그녀하고 엄마는 are alike 닮았다. 둘 중에 뭘 하나 쓰래. 그러면 she and mom are alike. 그러면 둘 중엔 정답이 뭘까요? like는요. most도 마찬가지고 like도 마찬가지고 얘네는 형용사인데 단독으로 말고 명사랑 붙였어. 부사는 원래 단독으로 자기가 쓰고 명사 쓰고 싶으면 형용사 한 판 끼고 쓰라고 한 거고. 근데 그녀하고 엄마는 닮았다. 그럴 때 요 자리에 alike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거 alike를 쓰셔야 돼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녀는 얼마 닮았다나 아니면 그녀와 엄마는 닮았다나 의미상 똑같아요. 근데 정답이 얘 지금 like mom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like 단독으로 쓸 때 alike 이렇게 쓰셔야 한다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그래도 또 공부한 친구들은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 선생님, 얘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얘는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잖아요. 네. 주어잖아요. 네. 여기가 만약에 보어자리라고 해도 형용사의 명사니까 보어자리 올 수 있잖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like mom,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얘는요, 선생님. 머리 아파. 얘가 형용사고 얘가 부사잖아요, 선생님.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형용사하고 부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 물론 일형식도 되죠. 존재 의미로 있다 없다 하면 어우, 너 똑똑하다 얘. 근데 그녀와 엄마는 닮았다는데 있다 없다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아닙니까, 선생님? 네. 아니, 그러면 여기 보어자리 아닙니까, 선생님? 네. 그 보어자리에 우리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고 배웠지 부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정답이 아니지 않을까요, 선생님?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넌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like하고 unlike는 형용사와 부사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로 본 겁니다. 명사가 뒤에 왔기 때문에 앞에 수식하려면 형용사밖에 못 오니까 like가 맞습니다. 근데 이 like와 unlike는 형용사, 부사의 차이도 있지만 형용사와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 보어 자리에 형용사와 부사라면 답이 안 돼. 왜냐? 보어 자리엔 부사가 안 되니까, 그치? 근데 형용사와 형용사라면 답일 확률이 있단 말이지. 근데 머리 아파. 똑같은 형용사인데 그럼 선생님 어떻게 답을 찾아요?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같은 형용사인데 얘는 반드시 명사를 동반해야 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해요. 아우, 머리 복잡하지 않니? 그러니까 한정은 항상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야. 얘는 명사랑 반드시 같이 다녀. 우리 예전에 분사에서도 배웠어. 한정 분사를 우리 분사라고 하자. 서술 분사, 단독으로 쓰이는 거 우리 감정 형용사라 하자. 이러면서요. 얘는 명사랑 동반 없이 단독으로 써요.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형용사 한 번 쓰고 명사를 쓰면 그건 부사 같은 거고 형용사로 쓰면 얘 서술 형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 보어 자리였어. 여러분 많이 봤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비동사니까. 보어 자리에 무슨 형용사 부사를 써. 부사는 못 쓰지. 근데 unlike가 형용사 같이 형용사로 본다면 답일 확률이 있잖아. 근데 like는 반드시 명사랑 같이 써. 근데 지금 얘 단독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명사랑 같이 쓰지 않고 단독으로 쓰는 서술 형용사 unlike가 정답이라는 소리예요. 되셨어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나 제가 한마디 정리하면 또 게임 셋 끝나요. 하나만 더 예문을 들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live하고 alive.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live하고 alive 또 살다 이러면 이제 심란해집니다. 우리 지금 형용사 부사 배우고 있습니다. 생생한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런 거. 얘는 형용사 부사의 차이가 아닙니다. 얘는 같은 형용사와 형용사입니다. 근데 live는 반드시 명사를 동반해야 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alive는 명사를 동반하지 않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왜 이렇게 뭐 음악 카페 가면 생음악 있잖아. 그거 live music이라고 해. 아니면 alive music이라고 해. live music. live music. 명사랑 동반해서 쓰면 live는 한정적 용법으로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다 할 때 she's alive 안 하고 she's alive 이렇게 쓰는 이유는 she is alive 라고 쓰는 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여기 형용사 요거야. 근데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감독님 이게 한 통에 다 보이죠? 보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비슷하고 혼동되는 형용사 부사 챕터에 온 건데요. most, almost는 형용사 부사 차이만 있습니다. like, unlike는 형용사 부사의 차이도 있지만 각각 형도 됩니다. 그래서 서술이냐 한정이냐 뭐 이러고요. live, alive는 형용사 부사의 차이가 아니라 형만 존재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한정이냐 서술이냐. 아우 선생님 저 머리 아파요. 그래?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불행 중 아주 다행인 것은 수능이 주관식을 묻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니 부사니 혹은 이게 서술이니 한정이니 이렇게 묻지 않는단다. 주관식으로 뭘 쓰세요라고 하지도 않는단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일단 어뻥싹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하면 된단다. 뭔 소리를 하고 싶냐면 니네가 뭐 most, almost는 형용사 부사, like, alike는 형용사 부사도 되지만 한정 서술 형용사도 되고 live, alive는 형용사의 한정 서술만 되고 이런 게 헷갈린다면 아주 쉽게 A자 들어가는 놈들은요. A자 들어가는 놈들은요. 다 명사랑 못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얘 A자 들어가는 건 얘는 부사라서 명사랑 곧장 못 써서 형용사 한 판 끼고 명사 쓰라 했습니다. 얘 alike는 지가 부사가 됐든 아니면 형용사가 됐든 어쨌든 명사랑 못 씁니다. 부사는 부사니까 형용사 한 판 끼고 명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고 얘는 서술적 용법이라 명사를 원래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쉽게 이게 형용사냐 부사냐 이게 다 헷갈린다고 치면 A자 들어가는 친구들은 명사랑 단독으로 못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게임 끝.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소소하게 보면 얘는 형용사 부사고 얘는 형용사 부사이면서 형용사고 live, alive는 형용사만 있고 형용사 부사의 차이는 없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형용사 부사의 묶음들이라고 한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오늘 총 형용사 부사의 5가지 중에 2가지, 그러니까 3가지 설명한다고 했고 벌써 2가지 설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는 우리 원래 배웠던 보어자리 형용사 써야 되는데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더 이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옛날에 배웠던 거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하면서 먼저 설명 하나 끝난 거고요. 2번째는 생김에 most, almost like, alike, alive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명사 오냐 안 오냐 갖고 막 헷갈린다면 문법적으로 제가 아주 소소하게 써놨지만 쉽게 A자 들어가는 친구들은 다 명사랑은 못 쓴다 생각하시면 편할 수도 있다 한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번째. as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언젠가 나올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요. 사실은 그래머홀릭에서 제가 다루지 않는 몇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유사관계사 나오지도 않고 뭐 괜찮아 생략했어요. 비교급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몇 개 없어 얘들아. 원래 ER 된 써야 되는데 OR to 쓰냐 뭐 아니면 비교급 강조할 때 much, still, far, even 이런 거 다 되는데 very는 안 된다 이런 거 외엔 별로 없어 하면서 나중에 as는 한 번 더 나올 거야 했었습니다. as는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동등비교라고 한다고 했죠. 많이 들어봤다니까요. 우리는요. 또 원급 비교 이런다고 했죠. 얘가 해석 자체가 뭐뭐만큼 뭐뭐한 이거잖아. 내가 키가 너보다 크다. 그러면 I am taller than you. ER than을 쓰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지. 비교급 쓸 땐 ER, 최상급 쓸 땐 EST 이런 거 중1, 2 때 배우는 거잖니. 근데 동등 비교는 I am as tall as you. 내가 너만큼 크다, 동등하다 해서 동등 비교. 혹은 요 자리에 ER이나 EST 안 들어가고 원형을 쓴다 해서 원급 비교 이렇게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우리한테 또 주관식이 없어서 동등 비교 만드시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쓴다라고 배웁니다.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쓸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그 명칭을 동등비교, 원급비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결론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야. be as specifically as possible. 뭐 그 당시에 수능 지문이 뭐였었냐면 계획은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veig하게 짜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세부적이게 계획을 짜야 한다 뭐 이런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as is possible, 가능한 한 세부적이게 해라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봤던 as is 가능한 한 세부적이게 해라 원급 쓰는 거 괜찮고요. er, est 안 붙였으니까. 우리는 as i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쓸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근데 시험 문제에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러니까 이제 멍 또 이렇게 된 거죠. as i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쓸 수 있는데 둘 중에 뭐 쓸래 해버리니까 이제 막 애기들 또 심장이 벌렁벌렁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들 정답은 위에 거 같아요? 아래 거 같아요? 위에 거? 아래 거? 왜? 항상 논리가 있어야지. 형용사를 쓸지 부사가 쓸지는 결론부터 또 얘기해요.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는 앞 문장이 결정해요. 더 자세하게는 동사가 결정해요. 동사가 결정하는데 앞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가 사실은 결정이에요. 자, 뭔 소린지 또 내가 얘기하면 아 저런 거구나 할 겁니다. 해석은 가능한 한 세부적이게 해라. 얘가 훨씬 이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애기들이 이러죠. 아 맞다. 로즈 선생님은 항상 해석상 부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거일 거야. 생각은 좋았어. 정답이 위에 게 맞아요. 근데 왜 좋은지 그냥 느낌이나 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앞에 있는 동사가 명령문 썼네.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썼으니까 이라 해라. 가능한 한 세부적이게 해라.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로 배웠어요. 아 이 형식 몇 번 말해. 이 형식 동사니까 우리 뭐 필요해요? 네, 보어 필요해요.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물어본 거예요. 보어 자리에 뭔 놈의 부사를 갖다 씁니까? 형용사 쓰셔야죠. 그래서 스페시픽이에요. 그럼 사실 얘랑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보어 자리에 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거 물어본 거예요. 비동사,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 저기 보어 자리인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야,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인데 여기 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근데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as 형태만 바뀌었거든 또.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둘 다 쓸 수 있다고 배웠는데 헐,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또 하염없이 내려버리죠. 조금씩 다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래 그럼 경우의 수를 내가 다 나눠줄게. 까짓 거 형용사 부사 별것도 아닌데 2시간을 걸쳐 설명하든 5시간을 걸쳐 설명하든 뭔 상관이니? 우리끼리 경우의 수를 나누자 이런 거죠. 항상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면 앞에 문장 봐야 돼. 앞에 문장이 완전하면 더 필요 없어. 아 다른 거 예문 써줘. I wrote a poem as free. 아 그러네. 이것도 기출이네. as freely as possible. 제가 기출 문제들을 하도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네요. 나는 시를 썼어요. 가능한 한 자유롭게 시를 썼어요. 그럼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 원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 앞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라고 했어요. 자, 나는 썼다? 시를. 더 필요한 거 있니? 내가 자유롭게 시를 쓴 거지. 시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시를 쓴 거지. 사실은 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서 부사라고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아까 위에 건 뒤에 거 가려놓으면 얘 다 가려놓으면 이라 말 안 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형용사 보어 쓴 거라고요. 근데 얘 밑에 문장은 다 가려놓고 나면 난 시를 썼다. 말 되죠?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죠. 완전하면 부사. 이렇게 답 찾으면 돼. 됐니?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앞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면 결론적으로 결론 또 써줘. 자, 제가 펜 좀 갖고 올게요. 완전하면 부사 쓰시면 돼요. 더 필요한 게 없다는 소리니까요. 해석은 되고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고요. 불완전하면 보충 설명 형용사 갖다 쓰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가려놓고 말 안 되면 형용사 쓰면 돼요. 불완전한 거니까 형용사요. 쉽게 말하면 가려놓고 말 되면 완전한 거니까 부사 쓰면 돼요. 그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사실은 얘들아 얘가 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쓴 거잖아. 그 동사를 수식하니까 동사를 수식하는데 누가 형용사를 쓰니? 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 써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비동산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니까 여기 보어절이잖아. 보어절에 누가 부사를 쓰니 형용사 써야 해.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근데 이것도 복잡할까 봐 가려놓고 말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 쉽게 설명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원리 원칙은 다 썼죠. most, almost 형용사 부사, like 형용사 부사에 형용사 서술 한정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다 썼죠. 헷갈려? 그러면 얘들아 쉽게 생각해. A자 들어가는 친구들은 명사랑 못 써. 이렇게 우리식대로 시험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찾아올 수 있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자, 제가 이거랑 똑같이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요. 너 감탄문 순서 알지? 감탄문. 아 여기다 쓸까? 자리가 없는데? 가볼게요. 감탄문. 감탄문 쓸 때 와러 혁명 주동 이런 거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죠. 아 갑자기 왜 웃기지? 와러 혁명 주동 막 이런 거. 그럼 how 그다음 뭐라고 해요? how 형 주동. 이렇게 배운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예문을 하나 만들게. How beautiful. How beautifully she is.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말이지. How 형 주동 이거니까 How 형 주동 beautiful 요게 맞겠다. 됐죠? 위에 맞아요. How beautiful she is. 그럼 또 다른 예문 How beautiful. How beautifully. 또 박스를 이렇게 줬고 The house is painted. 저 집이 얼마나 이쁘게 칠해졌는가.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how 형 주동이니까 how 형 주동 해서 how 형 beautiful 이렇게 하고 싶죠. 밑에 건 얘가 정답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알고 있었던 문법이 잘못됐네요? 네. 넌 그냥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OT에서도 말했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많아. 정정할게. 여기 how 형부 주동이에요. 형용사 부사 둘 다 쓸 수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하는 줄 알아요? as는 앞문장에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봐야 이랬었지. 얘는 how로 시작했으니까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 해. 몇 번을 말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보어 필요하죠. 즉 불완전하죠. 불완전. 보어 필요하죠. 보어 필요하니까 얜 형용사가 맞는 거예요. 불완전, 형용사, 완전, 부사. 자, 이 문장 집이 칠해졌다. 페인트 원래 타동사예요. 칠하다니까 내가 뭔가를 칠하다 타동사야. 타동사 목적 있어야 되지. 타동사 내 목적 없을 수도 있지. 그럼 뭐 하랬어? 수동태로 만들랬지. 네, 지금 이 문장은 수동태로 만들어진 일형식 문장,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목적 없어서 수동태로 만들었어요. 완전하지. 더 필요한 거 없지. 그러니까 부사 쓴 게 정답입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나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요. 중학교 1, 2학년 때 와라 혁명주동, 하우 혁명주동 이래서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면 형용사 부사를 묻는 게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을 묻는 건 똑같았던 거예요. 이것처럼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를 묻는다면 그러면 앞문장 갖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선생님 전 몇 형식 동사인지 사실은 잘 몰라서 이게 완전 동사인지 불완전 동사인지 잘 모르는데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문장 형식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야, 1형식은 완전 자동사라고 해. 2형식은 불완전 자동사라고 해. 3형식은 완전 타동사라고 해. 5형식은 불완전 타동사라고 해. 그런 거 몰라도 돼, 얘들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완전 불완전 타동사 자동사 이런 거 묻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그럼 선생님 저거 완전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가려놓고 문장이 완전하게 되니? 문장이 완전하지 않니? 그럼 보어 쓸지, 그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를 결정하면 돼 라고 한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오늘 형용사 부사편 5가지 중에 3개를 설명하겠다 한 게 다 끝났습니다. 교재 먼저 잠깐 보십니다. 60페이지에 1번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자의 보어자리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다연소문을 주의한다. 그래서 캄에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 이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2번째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즉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 그래서 밑에 예문 most companies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죠. 이거 예문인데요. 그죠? 그리고 she's like 또는 like my sister. 그녀는 우리 언니 닮았다 할 때 뒤에 명사 따라왔지. 뭔지 모르겠지만 A자는 명사랑 같이 바로 못 쓴다고 했으니까 like 이거 쓰라는 얘기일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3번 as 사이에 형용사도 부사도 둘 다 쓸 수 있다. 근데 형용사도 부사도 둘 다 쓸 수 있는데 우리 보고 맞추라고 하면 앞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갖고 따지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예문에 be as specific as possible 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60페이지에 세 가지 설명은 다 했고요.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설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필기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61페이지를 다단을 좀 나누십시오. 우리가 5가지 경우의 수를 쓸 거니까 그닥 필기 분량이 뭐 넘치진 않지만 충분하진 않아서 61페이지 다단으로 접어서 오늘 먼저 3개 쓰시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가지를 더 추가로 필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필기하십시오.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이제 62페이지 한번 살짝 넘겨보실래요? 62페이지에 보시면 단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눈으로 싹 봐도 우리가 몇 개 풀 수 있는 건 있습니다만 오늘은 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 형용사 부사 5개 외우기로 했는데 3가지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2가지가 또 있을 테니 다음 시간 그것까지 다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단문 연습 넘어올 거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었던 영역별 공부법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원래 영어 공부를 하려면 영역이 듣기, 어휘, 어법, 구문, 독해 이렇게 5가지 영역 있죠. 우리는 실제 여기 이렇게 현재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문 독해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또 구문 독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리고 사실상 구문 독해, 즉 끊어읽기 강좌들은 이름만 구문 독해라는 이름이 있지 실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본동사 찾고 끊어읽고 가로로 묶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독해할 때 막 동그라미 하고 막 치고 슬러시 하고 이러는 것처럼 해주는 강의들은 많이 없어서 제가 어법 배우고 나서 구문 독해 약간 맛배기로라도 연결되게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는 했었죠. 어쨌든 어법하고 구문은 지금 하신 대로 제가 이제 23강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이 이제 24강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어법 배웠으면 구문 독해로 연결될 거야. 그건 내가 구문 독해 연결하는 건 나중에 할 건데 니네 입장에선 어법 문제 지금 뭐 기출 문제가 있던 아니면 EBS 연계 문제가 있던 그거 가지고 어법 풀어봐. 근데 그냥 옛날처럼 풀지 마. 밑줄마다 박스마다 뭐 물어봤는지 왜 물어봤는지 왜 틀렸는지 출제 의도 생각하면서 일단 어법은 풀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문제를 갖고 말이야 구문 독해를 해봐. 그러니까 어차피 어법 하려면 박스형이 아니라 밑줄형이라면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태가 맞는지 시제가 맞는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똑같은 지문을 갖고 네가 구문 독해 연습을 해.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한 지문을 선생님 다른 애들은 막 70초 내에 푼다고 하는데 저는 막 한 지문 분석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데 처음에 몇 개의 문제들은 그렇게 구문 독해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걸 제가 양치기가 아니라 질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법은 기본 어휘 베이스는 깔고 야 단어 몰라서 해석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니? 기본 어휘 베이스는 깔고 그 다음 단어를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는 건 구문 독해가 안 된다는 거니까 어법하고 구문한 다음에 그 다음
단어 알고 해석도 됐는데 답이 틀리는 건 아마 독해, 유형별, 리딩 스킬이 부족하든 출제자 의도를 찾지 못하든 뭐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어법 구문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영역별 학습 순서도 제가 올바른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독해도 기본적으로 주구장창 기출이나 문제 푸는 거 먼저 하기 전에 어휘 됐고 어법이나 구문 됐으면 유형별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출제 의도 같은 건 파악해야 돼. 이게 사고력을 묻는 거일 수도 있고 추론력을 묻는 거일 수도 있고 이해력을 묻는 거일 수도 있고 통합사고를 묻는 거일 수도 있어.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해. 그땐 이제 양치기야. 이런 얘기까지 대략 얼추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얘기들은 영역별 학습법들은 하고 왔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듣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 된다면 어휘학습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듣기? 아이들이 듣기를 사실은 옛날보다 영어 영역이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쉬워졌기 때문에 변별력에 해당하는 거 니네가 항상 고민하는 건 어법하고 빈칸 추론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등급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들도 다 듣기입니다.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단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들이요. 근데 듣기도 한번 잘 정리해 놓으면 안 틀릴 수 있거든요. 나는 애기들이 듣기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게 싫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난 건방진 1등급을 싫어해요. 그냥 아주 겸손하고 간절한 2등급이 수능날 실수 안 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난 듣기 좀 해 하면서 건방 떨다가 실수해버리면 아는 건데 틀렸으면 언제나 그랬듯 반점 인정이라는 건 없다고 했으니까요. 난 니네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듣기를 무조건 많이 들으면 된대. 아 그럼 안 듣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좋지. 근데 우리 수험생들의 듣기를 뭐 고교 영어 듣기 EBS를 듣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다 뭐 하냐면 듣기 실전 문제풀이를 해.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풀 세트로 듣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 듣기 공부하는 거 대충 따라해봐요. 일단 문제집을 편다. 일단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를 들으며 푼다. 그런 다음 풀고 난 다음에 뭐해? 채점한다. 채점하고 난 다음에 뭐해? 틀린 거 한번 확인해보고 스크립트를 보거나 다시 들어본다. 그런 다음 뭐해? 그 다음에 2회를 넘어간다. 이게 우리 수험생들의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 거. 1회, 2회, 3회 모의고사 듣기처럼. 아니 독해도 여러분들아 네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게 최고가의 과정이다라는 얘기했어요. 어휘가 되고 어법 구문이 되고 유형별 전략 전수도 만들어지고 이게 다 됐을 때 점수로 보상받는 단계에 문제풀이가 이루어져 라고 했거든. 듣기는 앞과정이 다 없어. 그냥 열심히 많이 들으면 된대. 그래 제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듣기가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쉽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나 진짜 반문합니다. 그러면 17문제 다 맞습니까? 1, 2등급 친구들 제외하고는 다 맞는 친구들 몇 없습니다. 그럼 듣기가 쉬워서 만만하다면 나 같으면 어떠냐면 얘는 듣기 쉬우니까 일단 무조건 34점 만점으로 만들어 놓고 딴 걸 할 텐데 얘 듣기 쉬우니까 일단 됐고 나머지 거 막 어법 구문 막 빈칸 이런 걸 할래. 그러니까 얘도 잘 만점 못하고 얘도 잘 못하고 영역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듣기가 쉽다고 간과할 게 아니라 듣기는 그러니까 만점으로 34점 만들어 놓고 얘는 이제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딴 거 하셔야죠. 쉽다고 얕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렵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니. 무조건 문제풀이 과정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듣기는 단어부터 정리하면 돼. 듣기에 많이 쓰이는 단어. 아니 유형이 맨날 똑같은데 아니 통계산 하래. 장소 찾으래. 두 사람의 관계 찾으래. 뭐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래. 아니 문제 유형이 똑같은데 그럼 거기서 쓰이는 단어 뭐 얼굴을 찾으라든가 뭘 그림을 찾으라든가 도찐 개찐 아니겠니? 수능 문제 계속 풀어보면 거의 비슷한 문제 패턴이라면 거기서 쓰이는 어휘도 거의 비슷해요. 그럼 나 같으면 야 니네 듣기 또 풀로 다 듣고 푸는 사람은 몇이나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단어 몇 개 듣고 찍기잖아요. 그럼 단어라도 수능에서 매번 등장하는 그 단어라도 일단 제대로 정리해놓고 가라고. 근데 듣기의 단어가 독해 영역의 단어에 비해서 어려운가? 아니 난이도로 따지면 이만큼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독해는 어려운 3점짜리 배점은 막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 막 있죠. 그러니까 애기들 해석이 안 되죠. 근데 듣기의 단어는 항상 뭐 생활 영어에서 쓰는 듣기의 어휘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한 번 정리하면 돼. 이런 거 어딨냐고요? 포탈에 다 있어요. 내 생각엔 EBS 자료집에도 있을 거예요. 제 공식 카페 가도 다 있을 거고요. 어휘 한 번쯤 정리하면 되죠. 두 번째요. 듣기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 하나 정리하면 되죠. 표현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저 뒷부분에 있는 남자의 마지막 말로 알맞은 것은 여기 말하기 챕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게 I have a butterfly. I have a butterfly in my stomach. 다음 남자의 마지막 말로 알맞은 것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다음 남자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 내일 시험이네. 기분이 어때?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5번 중에 I am nervous. 나 긴장돼. 이런 거 있으면 우리 70만 수험생 다 거기다 동그라미 쳤을 겁니다. 근데 선택지 보기에 I have a butterfly in my stomach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킥킥거리면서 내가 내 위에 내 안에 너 있다도 아니고 내 위 안에 나비 있다. 이건 뭐야? 하면서 딴 거 찾고 앉아있죠. 내 위 안에 나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막 펄럭펄럭 긴장된다고. I am nervous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시험 문제에 기출되었었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 이런 뭐 아주 쉬운 거 piece of cake 이런 거 있잖아. 케이크 한 조각. 이건 뭔데? very easy. 너무 쉬운 거? 이런 거. 말하기도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라면 말하기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회화 표현들이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중에 그건 어려워서 좀 배제됐지만 white eleph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표현이요. white elephant는 어차피 다 지울 겁니다. 화이트 엘리펀트는 흰 코끼리예요. 엄마, 나 PMP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데 왜? 다른 애들 다 갖고 있는데요. 너무 비싸지 않니? 너 그거 쓸 거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 내용이 뭐냐면 That's white elephant가 정답인데 흰 코끼리? 그건 뭐야? 너무 비싼데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That's very expensive but useless 이렇게 선택지가 있었다면 애기들이 답을 체크했겠죠. 그러나 That's white elephant 해버리니까 이게 뭔 소린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화이트 엘리펀트가 쓰이게 된 유래를 얘기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되게 비싸지만 쓸모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들 몇 개 정리하면 되지. 그런 다음에 유형별로 정리해. 유형별로 정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시간, 돈 계산하기, 장소 찾기, 각각 힌트나 반전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면 돼요. 출제자는 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다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지 않아. 다 들어야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거야.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독해 문제라면 일치불일치 제일 쉬운데 듣기 평가라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다 들어야 하니까 아기들이 많이 틀리는 3점짜리 배점인 이유도 그거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은 어디 상황 가면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힌트들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 돈 계산하는 거 못하잖아. 사과 가게에 갔어. 맛있겠어 사과가.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물었어. That's $1 each. 각각 1달러래. Give me 3개 주세요. 그랬어. 그럼 우리 애기들 머릿속에는 3달러가 되어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That's lucky. That's a 50% off today. 오늘 50% 세일인데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내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1.5달러입니다.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 입 밖으로는 1.5달러라는 얘기는 안 해줍니다. 항상 반전이 뒤에 숨어 있죠. 돈 계산만큼이나 못하는 거 시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하잖아요. 시간도 똑같지 않아요? 앞에 정확하게 들려줘요. 영화 보자 맨날. 영화 보자면서 Let's meet at 7 o'clock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그럼 이제 7시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좀 일찍 만나서 저녁 먹을래? 뭐 이러면서 또 막 시간을 바꾸잖아. 그렇다고 어쨌든 7시 하자고 하다가 isn't it too early? 너무 일찍 아니야? Let's meet in half an hour later. 우리 30분 이따 만나자. 오케이 이러고 끝났어요. 그럼 7시 반이 정답인데 네이티브 스피커 입 밖에서는 7:30는 안 주겠죠. 그러니까 무슨 유형별로 보면 시간이나 돈 계산 뒷부분에 반드시 반전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네이티브 스피커의 그 숫자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처럼 유형별로 뭘 전략 전술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총탄이 많아야지. 단어도 알고 표현도 알고 유형도 알고 그래야 실전 문제에 가서 막 쏘고 나올 텐데 니네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문제만 많이 풀고 특히 많이 듣다 보면 되겠지 뭐. 아니 언젠간 되겠지. 근데 우리는 항상 디데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한 거죠. 사실은 제대로 된 순서로 치면 얘가 맨 마지막인 거고
이거 정리하는데 선생님 나 지금 수능 150일도 안 남았는데 돼요? 되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려고 하면 물론 제가 듣기 강의가 있고 물론 EBS 제가 어휘 강의가 있고 제가 뭐 독해 강의가 있다면 제가 굳이 이런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건 지금 그래머원리 이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찾아서 정리하고 보세요. 가진 게 많은 상태로 보면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들려요. 했던 것처럼. 어법도 배우고 나면 아는 만큼 보여. 듣기도 정리하고 나면 아는 만큼 들려. 그랑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봐야죠. 그러면 저는 쭉 대략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어휘학습법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쯤 정도 되면 제가 어휘에 해당하는 얘기들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150일 작전, 130일 작전 그건 제가 언젠가 스타트강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짜면 됩니다. 2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나누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왜냐? 대부분 화면을 보는 친구들의 등급수는요 1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1등급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뽑아서 보거나 아니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걸 하죠. 자기가 알아서 하고 나머지 걸 채우는 식으로요. 근데 모니터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3등급 이하의 친구들입니다. 즉 내 말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기준으로 잘 못하겠으면 내가 같이 계획 짜줄게. 어떻게 할게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주어진 시간 동안 설명할 테니 그거 잘 따라오세요. 이건 둘째 치고요. 오늘 우리가 설명했던 건 형용사 부사입니다. 형용사 부사. 첫 번째 보어 자리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해석으로 헷갈리지 마. 두 번째 비슷하고 혼동되게 생긴 거. most to, almost like, alike, live, alive 이런 거. 뭐 같은 형용사네 부사네 형용사인데 하나는 한정이고 하나는 서술이고 복잡하면 A자 들어가는 거랑 명사랑 곧장 못 써 라고 얘기했던 거. 세 번째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둘 다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앞 문장 자체가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가지고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를 결정하면 된단다 했던 오늘 내용 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예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단문 연습 있습니다. 꽤 많이 못 푸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에서 더 많이 사실은 어법 문제 등장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한 번 다 틀려갖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저랑 같이 정정하면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이런 거였구나를 느끼면서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요. 오케이? 복습만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5번째 시간 형용사 부사 편 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